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인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신문 기자의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인은 30대 청년으로 스포츠신문 기자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사망한 장소는 해외 출장지 숙소였습니다. 기존에 심장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확인되었지만 평소 아주 왕성한 취재활동을 하셨고, 당시 소속은 대한축구협회의 파견형식으로 근무하였지만 실제 소속은 모 스포츠 신문 기자였습니다. 사건을 착수하면서 판단한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은, 첫째, 취재 기자의 경우 근로시간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경우 스포츠 신문 취재 기자였기 때문에 주로 외부 활동 과정의 모든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 동선을 추적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기존 질환으로 심장 관련 치료 병력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건 시작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해외 출장 중 사망한 사건으로 현지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상황, 그리고 사망 직전과 직후,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유리한 정황을 포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 특성에 대한 분석 방법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사건입니다. 과로사의 경우 업무 내용, 변화, 난이도, 그리고 환경 변화, 그리고 책임감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스포츠 전문 기자의 경우에 이러한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해 나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인의 근로시간 확인에 대한 모든 방법을 사실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고인의 경우에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는 유형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하는 취재 기자라는 특징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조사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그 첫째, 고인은 기자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고인은 기자라면 그 취재한 내용을 반드시 기사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기사 내용을 보면 고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취재를 했는지 그 업무 내용도 알 수 있고 취재한 그 장소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수개월간 기사화된 모든 자료를 사실상 다 발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경우 사진 기자로서 활동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고인이 찍은 언론사에 게재된 모든 사진까지도 발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인이 취재한 사진 자료, 고인이 기사화해서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추적, 그리고 사진 자료를 편집하기 위해 저장한 파일 저장 시간 등 고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그 결과 고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동선과 과로사항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흐릿했던 고인의 뇌출혈 산재의 원인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출장 중 그 행적을 결국 추적하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상황은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료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진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 해외 현지 행사 취재를 위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서 하루 전날에도 야간에 사진 촬영을 하면서 취재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사진 자료의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새벽까지 편집하고 저장한 파일 내역 또한 노트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결국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 고인이 어떤 작업을 몇 시까지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작업이 해외 현지에 오자마자 바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경우 해외 출장에 대한 피로감이 풀리기도 전에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뇌출혈 산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기자로서 직무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의 주된 업무는 사진 촬영 기자로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진 기자로서의 영향력은 언론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아주 베테랑급 기자였던 것으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동료 기자들이 고인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집을 편찬할 정도로 기자들로부터 존경과 애정 그리고 사망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가질 정도로 고인의 빈자리가 큰 분이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 기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업무 내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또 확인된 점이 바로 고인은 사진 취재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제작하는 역할까지도 진행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축구협회를 통해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수행한 직무의 내용을 세분화하면서 고인의 취재 기자로서 외부 활동과 동시에 내부 활동으로서 협회 홈페이지까지 관리했다는 직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사건 착수 단계부터 상당히 사건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아들을 생각하며 편찬한 시집을 저에게 한 권 선물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잘 해결된 이후에도 한두 번 고인의 부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아련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눈가에 촉촉히 맺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간절하고 애틋한 사건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내내 그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안도감이 앞서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신문 기자의 갑작스런 해외 출장 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